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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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other A to Z. Yo, what's up, B? Yo, what time is it? Haha. It's laundry day. 최근의 문화 이슈, 인권 이야기로 함께 담소 나누는 최근담 28회 시작합니다. 후! 네, 저는 진행의 김정하고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영화계가 많이 침체되어 있고 또 공연 예술 분야와 인디 뮤지션 분들 등 이제 예술계 종사자분들이 많이 힘드신 상황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와중에 독립 영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줄 인디 포럼 2021 영화제가 오는 9월 30일에서 10월 4일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영화제의 작품이 선정되어서 곧 선보이실 두 분의 신예 독립 영화 감독님들과 함께 출품작으로 담소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두 분이 나와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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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가 보이는 라디오라서 약간 앞쪽을 보시고 인사 한번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미지의 운동성에 관심을 갖고 퍼포먼스나 영상 매체 등 다양한 매체를 중심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권희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큐멘터리 만들고 있는 김보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영화담이 원래부터도 고품격이었는데 오늘 두 분이 나와주셔가지고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고품격 방송이 될 것 같은데요. 기대가 많이 되고요. 먼저 오늘은 특별히 출품작 영화를 잠깐 감상을 하시고 그 두 분과 영화 담소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인디 포럼 영화제를 먼저 좀 소개를 간단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누가 해주실까요?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네. 인디포럼이라고 하는 영화제는 그 독립영화 감독들이 직접 만들고 있는 국내 유일한 영화제라고 국내 유일. 네, 나와 있는데요. 그렇게 네이버에서 봤는데 그 해에 이제 만들어진 독립 영화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관객들하고 같이 좀 나누고 싶은 영화들 몇 편, 한 30여 편 정도의 개성 있는 영화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고요. 네. 원래는 늦은 봄이나 여름에 많이 개최를 했었는데 네, 그렇더라고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한 차례 좀 연기가 됐었어요. 시기가 그래서 연기가 돼서 네, 가을에 다시 열리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이게 25회차? 네. 네, 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오래됐네요. 네, 조사를 많이 했어요. 네. 감독님보다 제가 좀 더 잘 아는 것 잘 같아요.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아니 저도 이제 방송 전에 잠깐 검색을 해봤는데 그 인디 포럼 영화제가 출품작들이 되게 다양하고 규모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신작전하고 해외 논쟁적 독립 영화를 조망하는 인디 포리너 그리고 코로나 시대의 영화적 대응을 포착한 인디나우. 요거는 기획전? 이게 기획전인가요? 네, 아마 신작전을 제외한 나머지 섹션들은 기획전에 네. 포함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리고 뭐 애니 특별전까지 풍성한 기획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저도 검색을 해서 네. 알게 됐습니다. 모든 것은 검색. 네. 알고 있는데 그래도 뭐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감독님들의 출품작으로 이제 오늘 얘기를 나눌 거 아니에요. 그래도 지금 소개해 주셨지만 인디 포럼 영화제가 며칠부터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이것도 간단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9월 30일 목요일인가요? 금요일인가? 네, 요일은 찾아보시는 걸로 하고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네. 서울에 있는 그 메가박스 성수동 쪽에 있는 영화관에서 개최가 되고요. 네. 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쭉 영화들이 상영이 되기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쭉. 네, 가서 보시면 아마 재밌는 영화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수동이면 성수역에서 내리면 되나요? 아마
제일 가까운 거는 서울숲역인가? 아 그 서울숲. 몇 호선이죠? 노란색 라인인 네. 걸로. 수인 분당선인가요? 네. 아 수인 분당선. 네. 성수에서 내리셔도 네. 조금 걸어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개막식이 그 사회 보시는 분이 공민정 유경수 씨가 사회를 보시는데 이 공민정 이분이 그 최근에 굉장히 핫한 드라마거든요. 갯마을 차차차라고요. 네, 김선호 씨하고 신민아 씨가 러브라인을 이렇게 잘 형성하셔가지고 굉장히 이게 뜨는 드라마인데 여기에 신민아 씨 친구 역으로 나오신 공민정 씨가 사회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찾아보다가 봤는데 이분도 그러면 이 독립영화계 쪽에서 좀 상당히 좀 일을 많이 하셨나 봐요. 네. 전 사실 죄송하지만 잘은 모르지만 네. 독립영화에서도 많이 활동을 하셨고 출연을 하셨고 네. 그래서 그렇게 연기를 하시면서 좀 인지도를 넓혀온 배우가 아닌가. 네. 네. 아무튼 인디포럼 영화제 2021 영화제 많이 기대되고요. 지금 9월 30일부터니까 뭐 거의 근접한 최근인데요.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좀 영화제에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분 작품이 좀 궁금해지는데 잠깐 함께 보시고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준비가 됐나요? 네, 예고편. 네네네. 네, 감상을 좀 같이 그러면 해보시고 저희가 뭐 이런 것도 처음 선보이는 건데 화면에 좀 띄워드릴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제 저 화면으로 한번 보고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기다리고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기다리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도 시기상조야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얼른 만나자. 네. 와서 반갑게 인사하고 울지는 않고 싶은데 왠지 울 수도 있을 것 같고 내일 준비물 잘 챙겨오고 올 때까지 아프지 말자. 그러고 내일 보자. 보고 싶어? 네. 조금만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시 열 때는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계속해서 영화를 사랑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네. 계속해서 어딘가에서 각자 모여서 영화를 보고 영화 향유를 지속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먼저 이미연 감독님과 김보람 감독님의 공동 작품인 바이러스와 우리들이라는 작품을 감상을 하셨는데요. 네, 되게 이제 보면서 이 작품이 최근에 이제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들의 일상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네, 이런 것들을 다루는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그 두 감독님 중에 이제 김보람 감독님이 나와주셨는데요. 작품 소개를 간단히 짧게 줄거리로 얘기하셔도 좋으시고요. 한번 간단히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또 제목에도 또 나와 있듯이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예요. 작년에 갑자기 저희의 삶에 찾아와서 일상을 네. 좀 많이 바꿔놓은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떤 평범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들어보는 인터뷰 다큐고요. 네. 사실 이 안에 등장하시는 분들은 이제 원주 지역에 계시는 여성분들이 등장을 하시고 뭐 바이러스에 직접 걸렸다거나 혹은 바이러스 그 확진의 현장에서 일을 한다거나 이렇게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분들은 안 계시지만 네. 오히려 조금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바이러스의 영향을 분명히 받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섭외해서 촬영을 진행하고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네. 이거 뭐 내용을 그러면은 내용은 좀 구체적으로 이따 또 나누기로 하고요. 그 기획 의도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계기가 좀 있으셨나요? 사실 저는 이제 그 강원도 원주 지역에서 미디어 교육을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생기면서 저희가 만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 하려던 교육이 이제 못하게 되고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그 원주에 계신 선생님께 제안을 먼저 받았어요. 이면 감독님이요? 이미연 감독님 말고 이제 기획하신 기획자분들이 이라는 그 프로듀서 역할을 해주신 선생님이 계신데 네. 그분들도 성함 그냥 얘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쭉 저희 스태프분들 이름을 불러드릴까요? 네, 그럼 좋죠. 네. 이거 얘기 안 하면 서운하시거든요. 네. 기획에 원동은 신우연 네. 님이 같이 해주셨고 네. 촬영에는 문준현, 서한울 님이 같이 해주셨고요. 또 네. 연출에 저와 이미연 감독님이 같이 이렇게 6명이서 처음에는 시작을 했고요. 근데 네. 저를 빼고 나머지 분들은 다 원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다큐멘터리 제작을 하거나 네. 아니면 뭐 미디어 교육을 하거나 상영 활동을 하거나 이렇게 미디어 근방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네. 근데 아무래도 만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게 되면서 네. 활동에도 제약이 생겼고 네.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익숙하지만 뭐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네. 용어 자체가 굉장히 낯선 초기엔 좀 그랬죠. 네. 용어였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이 거리두기를 그냥 받아만 들일 게 아니라 네. 거리두기 대신 우리 못 만나는 기간 동안 사회적 안부 묻기를 우리가 해보면 어떨까 그런 질문으로 시작이 된 프로젝트였어요. 네. 그래서 초반에 그 볼라방 FC인가요? 네. 네. 그 팀들이 주메이하는 그 장면으로 시작이 되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그 원주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네. 네, 거기서 그 장애인 활동하시는 분이 이제 나와서 또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원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만드셔서 그 원주 장애인 자립센터 네, 그 얘기도 좀 담아 놓으신 것 같네요. 원래는 릴레이 형식으로 이렇게 서로가 서로 궁금한 사람들을 찾아가고 이렇게 해볼까라고 기획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네. 이제 이제 촬영을 하는 동안에 이제 원래 기획대로는 되지 않았지만 그냥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좀 궁금했던 사람들 혹은 이 바이러스에 대한 생각을 좀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가급적이면 다양하게 만나보자 해서 아주 어린 유치원 다니고 있는 네. 친구부터 네. 그 노인분들, 시니어분들까지 장년분들, 네. 그다음 뭐 영화 직원분인가요? 네, 뭐 극장에서 네. 일하시는 분, 뭐 미디어 센터에서 일하시는 분, 학교 선생님, 뭐 고3 학생, 네네. 그리고 장애인 권익 옹호 활동가 분, 네, 뭐 좀 다양하게 만났던 것 같아요. 네, 그 다양한 층 분들의 이야기를 담아냈고 그 중간에 이제 초반에 코로나 시기 초반에 이야기를 담았지만 그 중간 과정과 우리가 또 코로나를 어떻게 적응해 나가고 있는가를 좀 되게 잘 담아놓은 작품인 것 같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초반에 촬영이 이루어져서 네. 조금 당황해하고 뭐 이거 어떻게 적응해야 되지? 뭐 이런 얘기들이 조금 많이 담겼었는데 네. 이제 그래서 인터뷰할 때는 사실 저도 어떤 특별한 얘기를 잘 발견을 못했던 것 같은데요. 나중에 편집하면서 계속 촬영본 돌려보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다들 이제 자기 안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열심히 적응을 해나가고 있구나 이런 모습이 보이고 또 그런 모습들이 좀 감명 깊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영화의 이야기는 그 한 명 한 명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진행이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감독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처음 봤을 때보다 어제 새벽에 한 번 더 봤거든요. 이렇게 두 번째 보고 나니까 그 공감되는 영역이 더 깊게 느껴지더라고요. 초반에는 저희도
그 코로나 시기에 뭐 온라인 수업을 어떻게 하느냐 마느냐에서부터 뭐 학부형들은 어떻게 이곳에 적응해 가느냐 다양한 얘기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잖아요. 이제 저도 그런 것들을 많이 접해서 아 그런 영화인가 보다라고 좀 가볍게 생각을 했는데 한 번 더 이렇게 곱씹으면서 들여다보니까 이게 뭐 그 각 층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그거의 변화에 적응을 하고 또 함께 이제 위드 코로나라 그러잖아요. 이제 함께 적응해 나가는 거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되게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네. 네, 일단 그 바이러스와 우리들 영화는 초반에는 얘기를 좀 나눴는데 후반에 또 더 깊은 얘기를 나눠보고요. 우리 권희수 감독님의 작품을 또 보고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네. 짧게 끝나네요. 네. 작품 감상 잘했는데요. 작품 제목이 셀스코프예요. 희수 감독님. 네. 이 작품 좀 소개 좀 간단히 해주시겠어요? 셀스코프는 이것은 흰 화면이다라는 한 문장이 사실은 이 영화를 다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네. 흰 스크린의 프로젝터를 투사를 하게 되면은 네. 그 안에 있는 RGB 빨강, 녹색, 파랑의 컬러 휠이 돌아가면서 색을 조합해내면서 이제 저희한테 영화라는 어떤 환영적 공간을 보여주는 원리로 이제 우리가 영화를 감상하게 되는데 네. 그때 이제 그 우리가 흰색이라 생각하는 그 표면 이면에 감춰진 색 혹은 빛의 이면을 다루고 있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영화를 볼 때 보통 이제 환영적 공간으로 들어가서 몰입을 하거나 혹은 줄거리를 이렇게 따라가면서 영화를 즐기는데 네. 그 이면에는 항상 이제 흰 스크린이 존재를 하고 있고 빛도 이제 우리가 흰색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색을 본다는 것도 흰색 안에 있는 무한한 RGB라는 컬러의 조합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보이지 않는 것들을 가시화해보는 그러면서 이제 영화를 본다는 것에 대해서 무엇일까 질문을 해보는 작업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심도 있는 설명. 이거 그러면 작품 활동 영역을 뭐 실험 영화라고 보면 될까요? 네, 실험 영화가 조금 낯설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이제 실험 영화라는 것은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스크린을 보지만 되게 많은 어떤 공간 안에서 우리가 어두운 공간에서 경험을 하는 것이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그런 다양한 어떤 매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 안에서 다양한 이제 영화의 어떤 확장된 면 혹은 영화의 되게 핵심적인 요소 이렇게 넓혀 나가고 굉장히 어떤 그런 기원이나 근원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파고들면서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실험을 해가는 네. 영화 분야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백남준 작가가 네. 다른 가장 오래된 TV다라는 제목의 작업을 하시기도 네.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영화의 매체 이전에도 달을 보면서 네. 상상을 하고 저 밖에 무슨 세계가 있을까 이렇게 떠올렸듯이 사실은 영화를 보는 것도 어떤 그런 하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상상을 하고 무언가를 떠올리는 경험이랑 크게 다르지 그렇죠.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 대해서 자유롭게 실험하고 상상을 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험하고 상상하는 자유로운 분야다. 저도 이제 이거를 처음에는 이 영역이 미디어 아트인가 비디오 아트인가 딱 직관적으로 떠올랐을 때도 저도 이제 백남준 감독
작품 그 현대미술관에 있잖아요. 국립현대미술관. 그 저도 본 기억이 있거든요. 오래전에 다다익선인가요? 네. 네. 그 작품이 굉장히 유명하고 지금은 보수를 좀 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렇고 뭐 TV 붓단가? 네, 뭐 그런 작품들 있으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영역의 그런 작품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약간 미술을 전공을 해서 그저 팝아트 계열 거기까지는 제가 접한 경험이 있는데 이런 실험 영화 이런 거는 저도 최근에 좀 가깝게는 좀 처음 접하는 영역이라서 되게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권인수 감독님 작품을 이제 보내주실 때 다른 작품들도 좀 잠깐 곁다리로 약간 봤는데 뭐 코어 그 작품하고 먼지 좀 이렇게 나오는 먼지 막 부유하는 네, 그 작품도 굉장히 취향 저격이었어요. 생각보다는 좀 이게 소리하고 좀 접목이 돼가지고 그 영상하고 요즘에는 뭐 ASMR 이런 것도 많이 대중들이 많이 접하잖아요. 그래서 좀 자기 전에 봤는데 좀 편안해지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좀 이 실험 영화라는 거를 처음 접해가지고 굉장히 저도 관심 새롭게 이제 일상생활에서 좀 예술 작품들을 잘 접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이 기회에 영화담 출연하신 이 기회에 좀 접하게 돼서 예술을 좀 향유했다는 그런 느낌, 네 그런 느낌 좀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 권인수 작가 이제 감독님께서는 뭐 셀스코프도 있으시지만 작품이 다른 작품들도 좀 여러 개 있으시더라고요. 뭐 특별히 그러면 셀스코프라는 영화가 좀 더 애착이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다른 작품들도 소개해 주실 작품이 좀 있을까요? 그 작품들 중에서 이제 제가 또 기억에 남는 작품은 이제 배경복사 반사라는 작업이 떠올리는데요. 이것도 이제 셀스코프가 어떤 스크린을 드러내는 것에 주목했듯이 이건 역시 이제 보이지 않았던 배경이나 어떤 사이의 공간 혹은 익명의 이름 없는 사람들에 관심을 갖고 출발한 작업인데 이제 관객이 이제 입장하면은 어떤 퍼포머가 종이를 들고 관객의 시야를 이렇게 가로막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없다고 여겼던 어떤 주변이나 또 다른 것들을 좀 드러내는 퍼포먼스를 작업을 진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셀스코프랑 연관해서 조금 떠올려 볼 수 있는 작업이고 퍼포머 분들이 이제 전시가 진행된 이제 7시간 동안 계속 공간을 상주해야 돼서 굉장히 고생을 하기도 했던 작업입니다. 네. 그러셨군요. 네. 이제 뭐 직관적으로 느끼기에 셀스코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현대 미술 영역에서 이게 뭐 2021년도 지금 시대에 좀 이게 좀 평면적으로 예술 작품들이 평면적으로 다뤄지는 것들이 뭐 디지털이나 비디오 영역으로 좀 옮겨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현대 미술도 그렇지만 이제 대중들이 이걸 이해하기에는 굉장히 그 보통 작품들에 비해서 굉장히 난해하거든요. 어렵거든요. 그럼 어떻게 좀 감상하는데 좀 조언을 해주시면 이해하기가 쉬울까요? 사실은 이제 현대 미술은 되게 어렵다 이런 인식이 사실은 있고 되게 뭔가 배워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이라는 그런 분위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우선 그냥 나한테 보고 느껴지는 것에 집중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작품을 감상을 할 때 사실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작가가 그 정답을 쥐고 있는 것도 아닌데 작품을 감상을 할 때 이제 저희가 주말에 이제 영화 보러 가듯이 이제 작품도 조금 편하게 내가 좋으면 좋다 혹은 이거는 좀 나한테 별론데 이런 의견도 하나의 취향이고 감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관객들이 그냥 보고 느껴지는 것에 집중을 하는 게 보고 느껴지는 대로 중요하지 않을까. 아이가 그냥 뭔가 보고 그 느끼는 점을 바로바로 얘기하는 것처럼. 네, 맞죠. 네.
그래서 어떨 때는 어린 아이가 되게 정확하고 가장 열려 있는 관객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끔 들 때가 있어요. 그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떠오르는 게 네. 이제 저도 이제 좀 오래 전에 이제 그 이제 전공했을 때 졸업을 하고 이제 집 들일 때 저 이제 전공은 아동 미술인데 저도 이제 공부를 한 거는 뭐 서영화도 잠깐 듣고 뭐 현대미술도 잠깐 듣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작품을 한 2개 정도 저도 갖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가볍게 그린 작품을 그거를 집에도 하나 걸어놓고 뭐 다른 데도 좀 걸어놨는데 그 놀러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그냥 아는 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비구상 작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언니 이거는 나도 그리겠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런 비구상이나 추상 미술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형태가 뚜렷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대중이 느끼기에는 좀 난해한 부분도 있고 뭐 쉽게 뭐 이거는 딱히 예술가가 아니어도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 던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받아들이는 거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뭐 좋다는 거죠. 만약에 그 순수한 마음으로 그런 뭐 추상적인 개념의 그런 작품들도 그냥 그때 보고 직관적으로 느끼는 그런 느낌으로 그냥 받아들이면 네. 된다는 거죠. 순수하게. 네, 그게 가장 먼저 작품을 감상하는 쉽고 재밌는 경로가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이번 그 인디 포럼에 이 네. 작품이 권희수 감독님 작품이 소개되니까 권희수 감독님 작품은 뭐 무슨 요일에 소개되나요? 어제 작품은 이제 금요일 1시 10분 그다음에 토요일 4시에 상영이 될 예정이고 이틀 연속. 네, 네. 주름 잡는 스크린이라는 주제로 네. 신작 섹션에서 네, 소개될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또 옆에 계셨는데 또 우리 작품도 소개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바이러스와 우리들은 10월 2일 네. 토요일 저녁 7시 10분 시간대고요. 그 다른 코로나에 대한 얘기를 한 영화들과 함께 가면을 쓰는 시간이라는 이름을 가진 기획전 인디나우 기획전에서 네, 인디나우. 상영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렇게 상영이 될 예정이고요. 네,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내용을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들여다 보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때 이제 김보람 감독님으로 다시 넘어갈게요. 네. 사전에 좀 제가 질문지를 좀 드렸는데 그 이제 아까 좀 그 줄거리 설명을 해주셨는데 여기 보면은 그 FC 풋볼팀이죠. 볼라방 네, FC. 볼라방. 네. 이름이 되게 특이해요. 네. 왜 볼라방이에요? 저도 만날 때부터 볼라방 FC여서 어떻게 이름을 네. 만드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네. 뭐 풋살 클럽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공 찰 때 볼하고 뭐 불나방이 주는 어떤 이미지를 결합해서 이름을 그렇게 지으신 게 아닐까요? 볼라방. 네. 네. 그 초반에 보니까 줌 회의를 시작하면서 그게 이제 영화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 상황이 그럼 어떤 상황이죠? 그 줌 회의하는 그 상황이. 그러니까 볼라방 FC 회원분들은 매주 일요일마다 모여서 이제 훈련을 받거든요. 그런데 이제 동호회. 네, 풋살 클럽 동호회고 근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몇 달간 이제 만나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네, 네. 근데 계속해서 그렇게 만남을 유예시키는 것이 맞는가? 이렇게 계속 몸도 이제 좀 풀어져 가고 훈련을 받아서 한참 단단해졌던 몸도 풀어져 가고 네. 또 서로 보지 못하는 것도 아쉽고 그래서 이제 줌으로나마 한번 모여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 얘기를 해보자 네. 해서 그 줌 회의를 열고 이제 뭐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그리고 우리가 훈련을 하는 게 좋은지 만나지 네. 않는 게 좋은지 뭐 이런 논의들을 이어나가는 자리였어요. 네. 그 구성원들이 되게 그 계속 보면서 느껴지는 게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그 뭐 초등학교 교사분도 계시고 그 지방의 고등학생, 그러니까 여기는 원주겠죠? 네, 원주. 네, 네. 원주 고등학교 고3 학생인가? 네, 네. 그런 학생들 인터뷰 장면도 나오고
그다음에 또 미디어 센터 직원분. 네, 이분도 이제 일하시는 것들을 어떻게 일하나 코로나에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행사를 많이 잡는데 저도 이제 인상 깊어서 말씀드리는 게 내가 취소하는 거를 계속 얘기해야 되니까 그런 점들이 되게 아쉽다. 네, 그런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고 또 중간에 그런 점들이 후반부에 그러면은 좀 이게 처음에 이제 기획 의도에서 후반부까지 코로나 시기에 어떻게 적응해 나가는 거를 후반부까지 계획을 하셨던 거예요? 아니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네. 짧게 찍고 짧게 만들어서 네. 유튜브에 올려서 이렇게 빨리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자 이게 목표였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참 불행인지 다행인지 촬영을 한 달 정도 진행을 했을 때 네. 저희 이 프로젝트를 위해 모인 팀들도 잘 못 모이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사회적 거리 두기 막 네. 3단계 막 올라가고. 네, 한참 여름에 심했으니까 그래서 코로나로 인한 어떤 보이지 않는 불안을 이제 취재해보자 이런 마음이었는데 네. 미처 이제 영화를 다 완성하지도 못한 채로 시간이 계속 지나갔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럼 잠깐 쉬는 시기가 있었던 한 거예요? 가을쯤에는 거의 진행을 못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이걸 그럼 어떻게 마무리할까 네. 하고 고민을 하다 보니 네. 코로나는 계속 되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때 여름에 만났던 그분들과 지금 겨울이 됐을 때 네. 다시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안부 묻기를 해본다면 그 사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처음에는 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못 만나게 된다면 너무 불안하고 막 이런 걸 생각했는데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었던 네. 것 같더라고요. 계속 살아가고 있다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맞아요. 싶고 그래서 가을 겨울에 이제 편집하고 다시 얘기를 나누면서는 네. 그 한 분 한 분들의 어떤 상황이나 이야기들을 좀 더 집중해서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마무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인상적인 게 후반에 그 원주 장애인 자립센터 생활센터에서 활동가 하시는 최지원 씨 인터뷰하는 장면도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이 부분이 김보람 감독님께서 좀 네, 제가 하신 부분인가요? 만났었어요. 네. 네. 좀 만나시고 인터뷰하시고 뭐 촬영하시면서 뭐 좀 개인적으로 좀 더 드는 생각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것도 네. 잠깐만 얘기해 주시죠. 그 지원님을 처음 뵀을 때의 어떤 첫 인상은 네. 약간 정말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분, 열정적인 활동가 네.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영화에는 실리지 않았지만 실제로 그 코로나 상황에서 활동을 못하게 된 그 상황이나 그리고 그 장애인 권익 옹호 활동을 주로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좀 소외되고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문제점 이런 네.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생각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그 당시에 이제 코로나에 확진된 장애인의 사례가 뉴스로 좀 알려졌었는데 네, 네, 네. 뭐 그런 얘기들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애인을 돌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옆에 같이 붙어 있어야만 그분이 움직이고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코로나 확진이 된 상황에서 아무도 기꺼이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조금 더 그 비용을 높여서 뭐 드린다고 해도 그런 사람이 없고 그래서 같이 뭔가 그 도움을 주는 분이 같이 격리가 돼야 되는 상황들 네, 네. 뭐 그런 상황에서 거동이 힘든 장애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네. 뭐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네. 것이 쌀 이런 것들을 이제 박스에 담아서 보내주는데 이제 쌀을 보내주면은 요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그걸로 먹지만 네. 그 직접 요리를 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 네. 그래서 그때 인터뷰를 하고 돌아와서 했던 생각이 우리가 평소에도 그냥 지나쳐 왔던 것들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코로나로 같아요. 인해서. 네. 네. 그러니까 장애인 문제에도 뭐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되게 쉽게 이야기하고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하나 파보면은 정말 가려져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렇게 우리가 케어하지 못하는 것들이 지금 표면으로 다 드러나는 게 아닌가. 네. 아이들 교육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고 장애인들의 그렇죠. 활동에 대한 문제, 뭐 독거 노인들에 대한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이렇게 표면으로 드러나는 시기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좀 인상적이었던 게 뭐 우리는 그러면 이 장애인이 걸리면 그냥 죽어야 하나? 네? 그리고 정부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개인이 조심하고 있다, 최대한. 그렇지만 그런 의문이 든다라고 그런 얘기를 좀 하는 게 좀 피부에 좀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람 감독님께서도 얘기하신 게 활동 보조를 평소에는 코로나 아닐 때는 활동 보조 지원이 되는데 이 시기에는 그것들이 더 어렵고 더 많은 이제 지원이 필요할 때인데 그것들이 없어서 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여기 좀 개선이 돼서 더 조금은 더 좀 신경을 써주면 좋지 않을까. 네,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더 좀 생활을 잘 하시게 좀 지원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저도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원래는 그 센터에서 뭐 12시간을 근무를 하시던 분인데 뭐 처음 초기에는 한 4개월 정도 이제 진행될 때는 뭐 집에 한 달 정도 계속 있어가지고 너무 답답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좀 와닿았고 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좀 지원이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기억에 또 남는 게 그 4개월 동안 쉬는 동안 일을 많이 못 해가지고 지금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는 시기인데 다 밀렸어요 막 하면서 되게 그러니까 자기 활동에 대한 그런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모습은 또 되게 멋지게 느껴지기도 그러니까, 했거든요. 예, 자기 일에 소신이 대한 좀 자부심. 있으신 것 네,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도 같이 했었어요. 네, 그 부분도 있고 뭐 교사분들도 초반에는 그런 온라인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뭐 EBS 수업하고 병행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다 뭐 그래도 우리가 이 시기를 좀 적응해서 같이 함께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들이 네, 영화를 보면서 저도 좀 많은 것을 느끼게 했는데요. 네. 이번에 이제 바이러스와 우리들 얘기를 좀 나눴고요. 권희수 감독님과도 잠깐 조금만 더 얘기를 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 권희수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이 장르 이제 영화 이제 보람 감독님께서는 계기 같은 거를 좀 나눴는데 네. 이런 장르를 이제 개인적으로 본인이 이제 미술도 영역이 여러 영역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권희수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이런 장르에 좀 관심이 더 가셔서 하시게 됐나요? 네. 이제 아까 팝아트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네. 그 팝아트에서 이제 유명한 앤디 워홀이라는 작가가 그 엠파이어라는 작업을 촬영을 했어요. 근데 네. 이 작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시간 동안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한각도에서 이제 움직이지 않고 네, 촬영한 작품인데 이것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은 네. 사실은 아무것도 변하지가 않네라고 네. 생각을 했지만 네. 그 빌딩 이제 계속 보고 있으면 구름도 흘러가고 뭐 새도 지나가고 네.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빛도 조금씩 변하고 네. 이제 뭐 빌딩의 불빛이 깜빡깜빡 꺼지기도 하는 계속해서 변화가 네, 네.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믿었던 것들을 다시 보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어떤 시각작용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예, 그런 작업들을 저도 되게 다양하게 접하면서 네. 어떤 시간성이나 내가 이 공간에 있으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들에 더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이렇게 영화를 찍는 것에 대해서 혹은 우리가 영화를 다 같이 보는 것에 대해서 계속 네. 질문을 던지다 보니까 네,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을 생각이 가지게 좀 됐어요. 깊고 좀 민감하신 분들이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 장르는. 그렇죠. 네, 그러시기도 네. 한 것 같고 이제 저 아까 이제 먼지 이렇게 네. 부유하는 영상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영화관에 가서 이제 영화를 한참 보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프로젝터 빛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먼지들이 이렇게 떠다니는 게 그때 영감을 얻으셨구나. 네, 그게 한편으로는 되게 먼지도 움직이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제 영화관에서 우리는 사실 스크린 앞만 보고 있지만 네. 사실은 등 뒤에서도 그 프로젝터가 항상 우리와 같이 네. 빛을 쏘고 있고 그런 상황들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먼지가 이렇게 부유하는 것들에 대한 관심에서 네. 어떤 이런 빗줄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확장해 나가면서 작업을 하게 확장해 됐던 것 나가고 같아요. 싶은 네. 느낌이 드셔서 깊이 빠져들었군요. 이 네. 영역에. 저 그냥 뭐 이렇게 있어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이제 직관적으로 느끼기에 그 뭔가 편안함 그리고 형태를 그렇게 빛으로 그린다라는 거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영역 현대미술 영역하고 이렇게 전환점을 갖는 그 지점이 저도 이제 보면서 좀 새롭게 다가와서 그런 질문들을 해봤는데요. 그 전에도 저도 이제 작년인가 이제 아는 동생이 그 동생이 그런 그 인문학이나 그런 예술 쪽에 관심이 되게 많아가지고 저도 이제 강의 듣는 거를 따라다니면서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최근에는 그런 뭐 건축이나 대지 위에 그런 길을 이렇게 만들면서 그것을 또 예술 작품으로 또 이렇게 하는 그런 장르가 또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들도 접하면서 또 예술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생각해본 그 지점이 있었는데 네, 좀 새롭게 좀 다가왔던 것 같은데 약간 그 외람된 질문인데 우리 희수 쌤과 보람 쌤이 우리 구로 FM 스튜디오에 와 계시잖아요. 네, 어떻게 오게 되셨죠? 저희는 그 예술로 파견 사업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구로 FM이라는 기관과 협업을 올해 하게 됐어요. 네. 네, 그래서 올해 이제 구로 FM과 어떤 예술가 4명이서 네. 함께 어떤 무언가 프로젝트를 기획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해서 이제 이곳에서 이 근처에 있는 오류시장에서 이제 소리를 채집해서 소리를 채집을 하셨 거죠? 네, 알지만 모르는 척하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사실은 이제 걸어 다니다 보면은 되게 다양한 소리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소리를 가지고 우리가 듣는 다큐멘터리, 사운드 다큐멘터리 만들어 보자. 듣는 다큐. 듣는 영화, 보는 영화보다는 이제 우리가 소리를 통해 상상을 해볼 수 있는 영화를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오늘 이제 그 사운드 다큐멘터리 작업도 진행하고 있고 이제 구로 FM에 참여를 하고 계시는 이 사람들과 다양한 워크숍도 진행하시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류 시장에서 작업하실 때도 뭐 애로사항 같은 거 없으셨어요? 네, 크게 어려움은 없었고 오히려 이제 그 구로 FM도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목소리로 이렇게 그러니까 소리가 중심이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소리로 이제 라디오 매체를 통해서 이제 전파가 되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소리에 되게 집중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과거의 기억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오류 시장의 과거의 기억으로 돌아갈 수 있고 요즘 레트로가 또 유행이잖아요. 네. 라디오스타 비디오가 너무 지금 남발하고 있어. 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오류시장의 그 시민분들이랑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또 이제 앞으로의 어떤 미래의 모습도 그려볼 수 있고, 되게 다양한 어떤 과거와 미래 시간대를 오가면서 그래요? 네. 백투더 퓨처 뭐 이런 거예요? 네. 그러면
그러면서 어떤 소리가 가지는 영향력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네. 되게 관심이 가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워크숍을 하고 또 이제 그런 이제 작품을 또 구로 FM에 또 올려주시고 그러실 예정인가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워크숍도 네. 우리가 이제 소리를 듣는다는 네, 것에서 네, 네. 출발해서 일단 우리 스스로의 얘기를 들어보자. 자기가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자신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그래서 이제 첫날 워크숍 때는 이제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건네고 그것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에 네. 대해서 네, 워크숍을- 오늘이죠, 오늘? 네, 네. 오늘 진행할 네, 예정입니다. 방송 끝나고 네. 네, 할 거고 2회차로 진행되는데 네, 1회차 못 오신 분들도 2회차에 또 회원분들 또 오시면 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네, 그렇게 좀 셀스코프 작품과 또 우리 권희수 감독님의 작품관 세계관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아, 네. 그 저기 보람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이 독립 영화 감독을 하시게 됐잖아요. 언제부터 하시게 됐는지 되게 궁금해요. 2012년에 제가 워크숍을 통해서 독립 다큐를 만드는 거를 처음 입문을 했었고 첫 작업이 나온 게 2013년이니까 한 2013년에 첫 작품이 나온 네, 거예요. 한 8년, 9년 정도 됐네요. 그 작품은 뭔가요? 제목이 결혼 전투라는 그 당시 제 전 남자친구하고의 이야기를 담은 단편 작업이 있어요. 이런 걸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지금 이제 네. 꽁꽁 숨겨놔가지고요. 저한테 말씀하시면 따로 링크.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그러면 감독님 이제 독립영화 감독 하시기 전에는 뭐 다른 일을 회사원이었어요. 네, 잡지사에 다녔었는데 사실 그 독립 영화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은 못하다가 우연히 극장에서 봤는데 네.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작품은 또 뭐였나요? 제가 두 편을 얘기하는데 그 네. 개청춘이라고 하는 개청춘. 네, 그 뭐 88만 원 세대 이렇게 네, 얘기를 하기도 네. 했던 20대 청춘들의 얘기를 담은 다큐가 있었고 그게 이제 세 분의 감독님이 공동 작업을 하신 거였는데 이건 좀 딴 얘기인데 그 중에 한 분이 지금 마을미디어 활동을 하고 계시기도 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거가 계기가 돼서 네. 이제 저런 작업이라면 나도 만들어 보고 싶다. 그리고 뭔가 다큐를 만들면은 내 삶이 좀 더 건강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워크숍 들으면서. 그 워크숍을 들으면서 네. 그래서 뭔가 회사를 이 독립 영화라는 이 영역이 내가 좀 도전해 볼 그런 분야다라는 가치가 있다. 생각이 충분히. 좀 드셔가지고 그런 생각 드셔도 이제 선뜻 하시기 힘들 텐데 되게 강하게 드셨나 보다. 네, 그때가 좀 그런 인생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워낙 좋았어요. 그 수업이 좋았고 이 결혼 전투를 만들면서 좀 제 안에 있었던 상처를 좀 꺼내고 치유하는 과정도 되게 있었거든요. 좀 주세요. 만듦새는 되게 부끄럽지만 네네. 보실 수 있어요. 아니, 근데 독립 영화 그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그 플랫폼에서 이제 봐야 할지가 되게 저 관심은 가는데 보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미 또 뭐 어떤 상영이 끝났다 이러면은 이제 어디에 들어가서 봐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경로를.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은 영화제를 통해 많이 소개가 되니까 일시적인 경우가 많은 거고, 근데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이렇게 배급이 되는 영화들이 꽤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런가요? 그래서 뭐 네이버 인디 극장 이런 네이버 인디 곳도 있고, 그리고 개봉을 했던 영화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온라인으로 구매를 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리고 뭐 퍼플레이라고 하는 그 여성 영화 플랫폼이 있는데 그런 곳에 가셔도 이제 거기에서 올라오는 퍼플레이? 네, 퍼플레이 영화들을 보실 수 있고,
네. 제가 모르는 그 제가 경로가 좀 있었네요. 많이 알면은 좀 더 알려드리고 싶은데 네. 네. 많이 아무튼 알려주셨어요. 찾아보면은 네, 지금도 많이 알려주셨어요. 네, 방법이 네이버 임디 있습니다. 네, 온라인으로도 구매하실 수 있고 네, 네. 관심 있는 독립 영화 있으시면은 그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근데 우리가 그 코로나 시기에 이제 영화제가 이게 독립 영화제가 또 이렇게 개최가 됐는데 또 감독님들의 코로나는 또 어땠는지 네, 마지막으로 요거 좀 얘기를 하고 네. 오늘 출연 소감도 잠깐 얘기해 주시고 또 우리 권희수 감독님은 어떠신가요? 네. 오랜만에 라디오라는 매체로 네. 이렇게 작업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돼서 되게 저도 신선하고 재밌었고요. 네네. 그리고 코로나이지만 네. 사실 우리가 목소리로 이렇게 만나듯이 되게 가깝고도 먼지만 또 어떻게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어떻게 해서든지 언제든지 그런 시기 이상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어떤 일상과 어떤 먼 거리 사이에서 잘 균형을 이루면서 공존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초반에는 이렇게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많이 생각을 해서 이제 사회적 거리나 뭐 3단계, 4단계 이런 거 있을 때 되게 많이 그거를 이제 조심을 했어요. 되도록이면 저는 원칙주의자이기 때문에 원칙을 지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좀 위드 코로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좀 조금 만나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느 정도는 이제 지키는 선에서 만나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저도 좀 들고요. 네, 김보람 감독님께서는 어떠신가요? 코로나 시기에 또 영화도 제작 이제 하셨는데 어떤 느낌이 좀 드셨나요? 요거는 많은 생각을 좀 요하나요?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고, 네. 그 안에서의 어떤 적응 방법들을 찾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싶고요. 네, 그러네요. 오늘 방송 저기 네. 출연해 보신 소감은 또 어떠세요? 저는 네. 이게 이 바이러스와 우리들은 아직 네. 그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는 작업이어서 완성을 한 지는 좀 됐는데 이번이 처음 이제 공개를 하는 거예요. 인디 포럼이. 저희 네, 영화담에서 처음 네, 영화제 전에 전격 공개? 처음으로 네. 네, 봐주시고 여기 너무 영광이에요. 얘기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네. 오히려 제가 더 아닙니다. 감사하고 네.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네. 네, 그래서 즐거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네, 너무 저도 오랜만이었어요. 너무 즐겁고요. 또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그래도 나는 요거 준비했는데 요거 얘기 못했다 하는 것도 있으실까요? 다 한 것 같습니다. 네, 다 한 것 같습니까? 네. 네. 네, 저 그 같이 그 연출해주신 이미연 감독님을 맞아요. 포함해서 네. 그 원주에 계신 저희가 처음 이름을 코로나 온 더 블럭이라고 팀 이름을 줬었는데 아, 그래요? 지금은 온데 간데 없어졌지만 아무튼 그 스태프분들한테 네. 그 감사 인사를 함께 고생하고 찍으신 네. 네, 스태프분들과 또 이면 이제 같이 공동 제작으로 네, 하신 이면 감독님과 또 함께 또 나누고 싶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네, 오늘 저도 두 분하고 이렇게 함께 영화 얘기를 나눠서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이 영화를 접하면서 좀 이제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요즘에. 근데 이제 어떤 좋아하는 그 철학자분이 계세요. 네,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코로나가 이제 지금 태어난 시기에 아이들은 마스크를 쓴 그 장면만을 본 거잖아요. 이게 정상이구나라고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보통 코로나를 겪으면서 왜 우리 세대에 이런 코로나를 겪어야 하나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좀
책임 전가하는 그런 느낌도 좀 있고 왜 우리만 당해야 하나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극복을 하고 이후 세대는 이 이제 바이러스를 우리가 극복을 하고 난 상황에서 좀 받아들이는 걸로 가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되게 공감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답답하고 우울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많은 그 활동이 제약을 받고는 있지만 위드 코로나로 조금씩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되고요. 오늘 두 분과 이제 영화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코로나로 바뀐 일상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너무 재밌고 네,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기회가 되면 영화를 예매를 해서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신 두 분 김보람 감독님과 또 권희서 감독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I may be skinny at times, but I'm fat full of rhymes. Pass me the mic and I'm gonna grab it.